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캐나다랑 그리고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생활은 뭐 이제 6개월 차지만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곳 말레이시아도 단지 여행이 아니고 이제 저희 가족이 사는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렇게 거치면서 만약에 내가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있었으면 해외 생활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저는 일단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저는 서민이고요. 서민 기준으로 제가 만약에 캐나다를 먼저 갔으니까 캐나다를 가지 않고 그냥 계속 말레이시아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 반백살이 거의 다 될 때까지 한국에 살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가 부자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그냥 서민 기준에서 괜찮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는 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괜찮은 차 타고 조금 작지 않은 집에서 뭐 수입을 제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적어도 그래도 와이프 생일날 아주 고가 명품은 아니더라도 1년에 명품 한두 개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뭐 1년에 여러 번은 아니겠지만 한두 차례 그래도 뭐 국내나 해외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남들처럼 휴가 보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경제력. 그렇다는 건 뭐 그냥 생활 속에서는 아주 풍요롭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막 이런 생활비 같은 거에 막 쫓기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성향과 뭐 저의 여러 가지 이런 면을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짐작이죠. 저의 살아왔던 길을 토대로 과거를 토대로 했을 때 그렇게 살았을 것 같고 제가 뭐 맨날 교육에 진심인 아빠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건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이도 지금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면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계속 뭐 국제학교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한국에 그냥 공교육으로 보냈다면 정말 제 스트레스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 스트레스가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의 가장 큰 아마 삶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작년 저희 아이가 중2, 중3 때 한국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 잘했고요. 알아서 혼자 잘하는 아이였어요. 뭐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알아서 혼자 잘하는 아이였는데 솔직히 그걸 보면서 저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막 아이한테 공부하지 말라고도 막 말하고. 그러니까 참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대부분의 열의 아홉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그것도 알아서 공부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뭐 굳이 말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별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 공부할 때도 막 그런 용어들 다 한국말로 막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저는 그런 과학 같은 거 이런 거 용어 외울 때 그냥 다 영어로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활용하는 게 다르니까. 물론 지식의 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나중에 자기가 인풋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아웃풋으로 끌어냈을 때 영어로 내가
그 지식을 아는 것과 그냥 단지 한국어로만 아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한국 교육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꼭 영어가 아니고요. 만약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가 또 다른 언어라면 그 언어를 선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실용적인 게 좋다는 거죠.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노력을 들였을 때. 어쨌든 저는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보는 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이민을 갔던 건 아이 교육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이건 말레이시아에 온 이유는 뭐 제가 아이 교육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아빠의 다른 그런 마음도 있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뭐 근데 어쨌든 아이 공부하는 거 그럼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을까? 물론 모르죠. 이것도 짐작이죠.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 아이의 그런 성향을 봤을 때 한국의 성향을 봤을 때 아이는 그냥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였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괜찮은 또 고등학교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한국에서 뭐 그 탑에 드는 학교 갔어도 저는 별로 지금 아이가 그런 학교 다녀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전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도 뭐 좋은 고등학교들 많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교도 많고 저희 아이도 뭐 어떻게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짐작해보는 거니까 만약에 좋은 학교를 다녔어도 저는 아빠로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일 미안한 거는 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뭐 혼자 제가 뭐 영국 생활도 하고 유학 생활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저만 잘하고 저만 좋으면 그냥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젊었고요. 예, 젊고 조금 더 뭐 말하는 그 화이팅도 넘치고 좀 더 의욕도 넘치고 다 잘 될 것 같고 그런 또 이런 희망이 더 있었고 어렸을 때는 혼자였을 때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제 마음대로만 움직이기에는 참 다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힘듦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이 반성을 좀 뭐 늦었지만 벌써 저희는 이렇게 해외 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 생활을 할 것 같고 말레이시아가 아니라도 뭐 또 이제 저는 계속 해외 생활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 딱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은 교육하는 동안에만 피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이들 교육 한창 학교 다니는 시기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그 가족에게 조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계 가족인 제 와이프는 해외 생활을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선진국, 후진국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해외 생활 자체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솔직히 제가 뭐 해외 생활 동경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많은 나라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지. 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만약에 제 와이프가 나는 싫은데 그러면 아니 왜 싫지? 남들은 일부러도 나가려고 하는데 왜 싫지 그랬는데 이제 조금 아직도 철이 안 들었지만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이해해요. 이제는 이게 외국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냥 한국 생활이 딱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단지 뭐 그냥 너는 그래, 당신은 그래 이게 아니라 아니 왜? 왜? 이게 왜 안 좋아?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는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맞춰주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가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런 면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와이프 성향은 이제 한국을 제일 선호하는 성향이라는 거 그걸 이제 인정하고 나니까 많이 미안합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한국 아니잖아요. 네, 한국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막 그런 사람에게 국적까지 바꾸라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 뭐가 좋았겠습니까? 뭐가 좋았겠어요. 정말 우리 그냥 농담으로 한 방 날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그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뭐 엄마도 닮을 수 있고 아빠도 닮을 수 있고. 근데 아이 성향도 약간 뭐 오히려 한국에 또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아이는 적어도 자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도 이 해외 생활로 얻어진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스펙들이 분명히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내 부모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다양한 그런 좋게 말하면 경험들이죠.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분명히 플러스는 되겠구나 라는 거는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좀 더 제가 그 와이프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조금 덜하죠. 조금 덜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한국에서만 계속 이렇게 그 학교 다닌 아이들하고는 나중에 선택의 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이가 어떤 그런 삶을 살지야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많은 선택지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그냥 지낸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그냥 얘기가 좀 벗어난 감도 있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만약에 내가 계속 지금 이 나이까지 그냥 한국에 있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답이 된 거죠. 저는 꼭 캐나다, 말레이시아가 아니더라도 계속 나오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제 성향을 제가 그냥 저도 인정하는 겁니다. 제 성향을.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나와서 뭐 한국에 살았으면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게 누린 게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 가족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 더 많은 거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누가 그러잖아요. 왜 사는데 그냥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려면 매일매일 삶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꼭 다 지나고 봤을 때 제가 좀 그런 주의거든요. 다 지나고 봤을 때 이거 봐 괜찮잖아. 근데 그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정. 매일매일의 삶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제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것도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지나고 나면 괜찮습니다. 이게 왜 괜찮다고 딱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지만
참 세상은 넓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많은 나라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막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막 되게 뭐 보는 시야가 넓고 남들에 비해서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또 제가 저를 판단하는 거지 또 우물안 개구리 한 나라에서만 계속 이렇게 있었던 분들하고는 또 분명히 생각하는 그런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문득 내가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뭐 내가 어디 있냐로 행복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당신의 그런 부족함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사람은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예.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면서 사는 거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정답은 없죠.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한국에서 나오려고 하시고요. 예,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나왔다가도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많은 희생도 따른다는 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냥 뭐 말이라는 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